버터가 변비를 개선한다, 피부를 개선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입주했는데 와, 이 아파트는 벽은 무너지고 있지만 벽지가 참 예쁘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버터를 먹고 심혈관 질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논문을 몇백 편을 읽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넷캐스 닥터입니다. 지난 소금물 영상에서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리고 그 중에 아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버터를 다뤄주세요 댓글했습니다. 제 살면서 정말 가장 많았던, 압도적으로 1위 영상 요청 주제였고, 이거는 뭐 안 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오늘 버터 과연 우리 몸에 건강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소금물보다 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먹고 생기는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혈압이 생깁니다 하면은 그게 거부감 없이 다 이해하시는데, 이 버터를 먹고 생기는 문제인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정말 위험하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돼요. 논점이 아예 처음부터 셉니다. 그냥 큰 LDL은 괜찮다는 둥, 뭐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괜찮다는 둥, 뭐 염증만 안 높으면 괜찮다는 둥, 저탄고지 케토식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일부 집단들이 정말 첩첩이 쌓아놓은 그 방어기제, 회피기동, 기출변형, 이것들을 뚫고 헤쳐가다 보면 이미 그냥 LDL 콜레스테롤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소금은 혈압만 올리고 이점은 아무것도 없는 데 비해서 먹는 정도나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버터를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위험이 있지만 살도 좀 빠지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대사증후도 좋아지고, 물론 이거 세 가지는 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만만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터가 비만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높아도 괜찮다, 이거는 진짜 물론 음모론 맞지만, 그게 맞다고 쳐도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얘들이 실제 좋아지는 효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의 버터의 순 효과가 뭔지는 실제로 이거는 궁금하긴 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버터를 많이 먹으면 이 효과가 좋아지는 거 대비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 저탄고지를 심하게 하게 되면,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버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어쨌든 이점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더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유행하는 뭐 기버터가 변비도 좋아진다, 뭐 피부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이게 뭐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거는, 버터가 변비를 개선한다, 피부를 개선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입주했는데 벽이 콘크리트가 뜯어져 나오고 있고 천장이 무너져서 물이 막 새고 있고 그런 집인데 벽지가 되게 예쁜 겁니다. 근데 와, 이 아파트는 벽은 무너지고 있지만 벽지가 참 예쁘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변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죠. 제가 그런 환자들 직접 뵙고 있으니까, 제가 또 과민성 대장균 얼마나 심합니까? 알죠.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비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암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산 앞에서 작은 걸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변비하고 피부는.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개선하는 게 아니죠. 지방비를 만들어가지고 화제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만, 뭐든 어쨌든 뭐 진짜 개선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거 두 개는 조사하지 않았고, 이거 두 개의 결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버터가 우리 몸에 건강하냐 아니냐를 볼 때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에 효과가 있을지언정 버터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 점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제가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저탄고지가 건강에 좋냐 안 좋냐를 왜 논쟁하냐 이거야. 다 증명이 돼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별것 아닌 그래프로 보이는 거지, 이 그래프는 절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18년 하버드에서 무려 7개의 코호트 총 43만 명을 메타 분석하고 그 중에 4만 분이 돌아가신 걸 바탕으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용량은 55%일 때 사망률이 제일 적다,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거기서 저탄고지도 사망률이 올라가고 고탄저지도 사망률이 올라가고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버터를 많이 먹게 되면 이 효과보다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도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버터를 떠나서 포화지방, 저탄고지를 많이 하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고탄저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55%가 제일 좋다, 너무나 많은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55%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고, 다만 우리나라는 저탄고지 조금 더 잘 견딘다, 뭐 그런 측면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도 55%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건 2020년 연세대에서 보고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똑같이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관찰 연구가 어쩌고 뭐 설문지 연구가 어쩌고 그래서 저탄고지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콜레스테롤 올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의 말이 저는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건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저탄고지는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기고 중성지방 올라가고 HDL 내려가고 그걸 대사증후군이라 하죠. 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 힘의 세기가 55%에서 최적의 구간을 가지고 조금 이쪽으로 많이 먹으면 이 힘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조금 이거 많이 먹으면 이 힘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이 힘이나 55%에서 가장 평형을 이루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가면 그 늘어나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고탄저지는 해로운 것이 맞습니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닥터님요 역시 포화지방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하네. 콜레스테롤 오르면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하네. 그거 반박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네가 말한 논문들은 다 설문지 연구고 또 이게 물타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제는 제 말을 믿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지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탄고지가 위험하다, 포화지방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오늘 시간에 설득이 다 안 된다 쳐도 그 저탄고지 안에서 포화지방 안에서 버터는 어느 정도 위험한가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이포화지방 메이저 급원이라는 게 버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지라고 하는 텔로도 있고 돈지라고 하는 라드도 있고 우리 초콜릿 만드는 코코아 버터도 있고 팜육, 야자유죠, 코코넛 오일, 코코넛유, 그 다음에 모유의 지방에도 뭐 포화지방 많다 그러잖아요. 모든 이들이 뭐 임모가 얘기하는 가장 해롭다는 마가린은 또 어떤지 이렇게 8가지 버터의 건강상의 등수는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물타기도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이 맞다는 거죠. 즉 말해서 버터도 100% 다 포화지방만 돼 있는 거 아니면 66% 포화지방이고 뭐 단일 불포화지방도 있고 하지만 포화지방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맞긴 맞아요. 버터가. 그래서 이제 해롭다는 거고 다만 이제 코코넛유가 굉장히 포화지방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얘는 포화지방 안에서 다시 또 백분율을 나눠보면 코코넛 오일은 대부분이 우리 MCT 오일이라고 하는 중쇄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콜레스테롤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또 그렇게 또 생각보다 해롭진 않습니다. 포화지방이 저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포화지방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탄고지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포화지방 급원 안에서 버터의 위치가 몇 등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논문들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LDL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서는 오늘 CR도 안 먹힐 거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얘기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오르든 당뇨가 생기든 HDL 내려가든 어차피 이건 안 위험하다 쳐도 그분들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쳐도 동맥경화는 위험한 거 맞잖아요. 심근경색은 위험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버터를 먹고 심혈관 질환, 사망 이거를 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건 납득이 되겠죠. 저도 사실 결과를 모릅니다. 모르고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가 선명하게 잡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LDL 콜레스테롤 보는 결과 논문을 다 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논문들이 빠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논문들이 LDL 콜레스테롤을 보는 논문들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그냥 언급만 하고 가능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고 참고로 요즘에 기버터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기버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제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에서 유당하고 유단백을 좀 더 뺀 거고 버터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유지방만 남아있는 뭔가 정제된 상태인데 더 정제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더 오르고 아포비 더 오르고 포화지방 더 많죠. 기버터는 한 스푼의 식감은 거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냥 다만 이제 유당백을 제거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뭐 요리도 잘 되고 이런 거지. 기버터는 좀 더 해로운 버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버터는 논문에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하는 정도로 하기로 하고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버터를 먹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논문을 몇백 편을 읽었습니다. 진짜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읽고 그걸 다 제가 정리해서 버터와 심혈관 질환 사망만 보겠다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선명하게 말씀드릴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버터 자체를 먹고 어떻게 되는가 반응. 대부분 버터는 식사 중에 먹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봤을 때는 따로 먹는 버터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물론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논문이 없어요. 대부분은 버터를 따로 먹는 연구는 방탄커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커피를 먹고 방탄커피를 먹으면 커피라는 음식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버터를 따로 먹는 것과 그나마 가장 유사한 연구였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 체계적 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터에 좋은 유효한 성분
부티르산 여기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버터 자체에 대한 영향을 본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은 우리 식사의 버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 질환과 사망. 이게 연구가 가장 많겠죠. 근데 분명히 이거 얘기를 하면 버터에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보정한 연구만 제가 들고 왔고요. 세 번째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버터하고 다른 지방, 버터하고 다른 유제품. 무슨 말이냐면 유제품 안에서 네 가지가 있죠. 우유, 요거트, 치즈, 버터 중에서 가장 건강한 건 무엇일까? 두 번째, 이건 진짜 저도 모르고 조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유 같은 진짜 누가 봐도 건강한 이런 거보다는 버터가 나쁘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 뭐냐면 식물성 오일이라는 오메가6 많은 뭐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이런 거랑 비교하면 버터가 어느 정도 건강 우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포화지방 계열 본지, 우지, 뭐 코코아 버터 이런 거랑 비교해서 버터가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는지, 심지어 최악의 기름이라는 팜유, 마가린하고 비교했을 때 버터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진짜 저도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 맹검으로 저도 논문을 조사했어요. 궁금했어요. 저도 아예 맹검으로 이제 논문들을 전부 이 다른 지방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는지를 싹 다 검토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논문들이 단 하나의 결과를 가리키더라고요. 하나도 다른 결과가 나온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지방이 비만에 좋고 지방간에 좋고 당뇨병에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방간하고 당뇨에 그럼 버터는 어느 정도로 좋은가? 저탄고지가 좋다고 치자. 그래, 지방간하고 당뇨병이 좋은데 버터는 저탄고지 안에서 지방간과 당뇨병을 더 잘 치료하는 놈인가? 요렇게 네 가지로 제가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1번 식외 버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식사 외에 먹는, 따로 먹는 버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 외에 버터를 따로 먹는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방탄커피 연구였고, 거기서 제일 잘 된 게 2023년에 호주 울렁공대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방탄커피 임상 대조 연구 6개를 모아서 체계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와 블랙커피를 비교해가지고 인지증력, 각성상태, 포만감, 위장증상 이렇게 네 가지를 봤어요. 여기 보면 기버터 나오죠. 첫 번째 논문에 기버터 쓰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 목초 사육버터, 목초 사육버터, 뭐 무가염, 무염이죠. 목초 사육버터 뭐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됐냐? 인지부터 보시면 방탄커피 대 블랙커피는 인지의 차이가 두 논문에서 다 없었습니다. 각성, 방탄커피와 블랙커피는 두 논문에서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포만감, 논문 3개 있었고, 하나는 1시간째 방탄커피가 블랙커피보다 포만감이 좋았다. 두 번째 논문은 3시간째도 좋았다. 세 번째 논문은 4시간째는 포만감이 동일해졌다. 배고파졌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커피에 뭔가 칼로리가 들어가면 뭐가 됐든 포만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버터를 넣으면 당연히 포만감이 늘어나죠. 블랙커피보다. 근데 어쨌든 늘어났고 4시간째는 같아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위장 증상, 방탄커피 먹은 쪽이 블랙커피 먹은 쪽보다 압도적으로 위장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한 논문에서는 메스꺼움, 복통, 설사가 증가했고, 한 논문에서는 참가자의 대부분이 4시간까지 복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버터를 한 숟갈씩 퍼먹었을 때 뭐 살이 빠지냐, 무슨 당뇨가 주냐 이런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방탄커피에 대해서 이 논문 결과 나온 거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개인 연구, 임상 연구들은 심혈관 사망 뭐 이런 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찰 연구가 아닌 이상이야 그런 건 보기 어렵고, 어쨌든 이게 2023년에 여태까지 나온 제일 잘 된 방탄커피의 모든 논문을 모아서 체계적 검토한 겁니다. 사실은 버터를 한 숟가락 퍼먹는, 커피조차 섞지 않는 정말 순수한 시계 버터 연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 조건들을 만족한 유일한 연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임상 대조 연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못 봤고, 심혈관 사망 이런 거는 없었고, 대신 체중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2018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 캠브리지 지역의 50에 75세 건강 남녀 93일 대상으로 4주 동안 3가지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게 50g의 버터, 50g의 코코넛 오일, 50g의 올리브유를 무작위로 임상 대조로, 아쉽게도 완전히 식외는 아니었고 식사에 넣어 먹거나 따로 먹거나 알아서 해라고 줬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따로 먹게라도 해준 유일한 연구였고요. 임상 대조 연구.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LDL 콜레스테롤 버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압도적으로. 코코넛유랑 올리브유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코코넛 오일이 압도적으로 올랐고요. 버터랑 올리브유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 외에 모든
체중, 체질량 지수, 복부 비반도, 공복, 혈당, 수축 기혈압, 이완 기혈압 모두 세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도 콜레스테롤만 변했고 딴 건 변하진 않았어요. 버터를 숟가락으로 퍼먹었을 때 임상대조연구 논문 유일한 한 편이 되겠습니다. 자, 버터 자체에 부티르산이라는 게 있다. 이게 단수해지방산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만 빠르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단수해지방산 부티르산은 몸에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세지방산은 무한단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부티르산이 이 정도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 좋은 역할은 모두 대장세포가 부티르산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생기는 이득이에요. 근데 버터에 부티르산이 실제로 많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4% 정도. 다른 애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버터에서 따와서 부티르산인 거거든요. 그 유래가 된 버터의 부티르산 4%는 포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 대장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안 되고, 장에서 부티르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이섬유로 섭취하는 것만이 대장에서 부티르산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이런 환자들은 장에서 부티르산을, 식이섬유를 먹어도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티르산을 넣어주려고 어떤 연구까지 있냐면 부티르산을 캡슐에 넣어서 대장까지 내려가게 그렇게 만든 제재도 있고, 심지어 부티르산 관장도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대장에 부티르산을 넣어주기 위해서 부티르산 관장을 할 정도로 부티르산을 먹어가지고 대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버터의 부티르산의 효능을 강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식이버터 끝났고 2번 식사버터. 식사 중에 버터를 먹고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뭐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서 어떤 애 저떤 애 할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논문이 버터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터프시 대학에서 15개 코호트 9개 논문 63만 년, 650만 인년을 추적 관찰 조사한 걸 메타 분석을 했고, 여기서 버터를 하루에 14g 더 먹을 때마다 사망률이 1%씩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의 메타 분석이 쓰인 거죠. 이 한 개 한 개 논문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우리가 버터를 하루에 14g 먹을 때마다 1% 는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어요. 1%도. 당뇨는 0.96, 하루에 버터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당뇨가 4%씩 예방된다. 4%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어요. 정말로 버터는 많이 먹으면 당뇨에 유리한 게 맞더라고요. 총 20만 명을 메타 분석했을 때 당뇨가 버터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4%씩 예방된다는 게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딴지를 거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메타 분석 자체에서 탄수화물 양을 보장한 건 아니고 각각의 메타 분석에 쓰인 코호트 관찰 연구들 안에서 저거들이 알아서 탄수화물 양을 보정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메타 분석은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탄수화물은 보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른 유제품 안에서 비교해보자. 다른 지방들하고 비교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탄수화물 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 유제품 안에서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짝 이거는 답이 예상이 되죠.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있어요. 안정형 협심증이 뭐냐면, 우리 관상동맥이 깨끗하다가 이렇게 살짝 동맥경화가 낀 상태, 살짝 좁아진 상태, 운동을 할 때만 가슴이 살짝 조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상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진행하면 불안정 협심증, 그러니까 쉬어도 흉통이 생기는 상태, 더 진행하면 이제 진짜 심근경색 터지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형 협심증 환자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심근경색이 생기나 안 생기나입니다. 2023년 베르겐 대학에서 안정형 협심증 환자 1900명을 5에서 14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유는 하루에 100g 먹을 때마다 뇌졸중이 13% 증가했고 총 사망이 6% 증가했습니다. 치즈는 하루에 20g 먹을 때마다 심근경색이 8% 감소했습니다. 버터는 하루에 10g 먹을 때마다 심근경색이 10% 증가했고 총 사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그래프로 만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요거트가 있었다면 가장 건강하게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선 치즈가 가장 좋았고요. 많이 먹으면 안정협심증 환자한테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유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자, 많이 먹으면 또 올라가고요. 버터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처음에 살짝 떨어져요. 이거 조금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버터 하루에 1에서 2g 구간이고 저 구간이 저것도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2g 먹으면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험이 가장 낮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구간이 살짝 있는 그런 거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효과가 아니고 버터는 치즈나 요거트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유제품마다 왜 이렇게 건강 영향이 다르냐? 당연히 다르겠죠. 그 안에 뭐 대부분 유지방으로 차 있는 게 버터고, 다른 거는 뭐 유단백도
좀 더 많을 거고 유당도 좀 더 많을 거고 그 안에 뭐 칼슘, 비타민 D, 요오드,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을 거고 치즈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발효 식품이니까 또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차이가 났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큰 연구 2018년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란셋에 실은 논문이 있어요. 5대륙 21개국 35세 이상 1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퓨어 연구. 이게 되게 유명한 연구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캐나다, 스웨덴, 사우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저소득 국가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유제품을 먹고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 거죠. 해보니까 우유는 사망률이 10%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고요. 요거트는 14% 줄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매우 있었습니다. 치즈는 12% 줄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고요. 버터는 사망률이 9% 늘었어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버터를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9% 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는 사실 앞에 터프츠 대학에서 나오는 그 전체 버터 섭취량 대 메타 분석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1% 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버터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조금 1, 2% 정도 느는 사망률이 대신에 당뇨는 좀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제품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외에 버터가 치즈보다 LDL 콜레스테롤 많이 오른다 이런 논문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이거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원리는 치즈나 버터나 똑같은 유지방 아니냐, 왜 치즈는 콜레스테롤 안 오르고 버터는 오르냐. 치즈의 포화지방은 지방구라고 하는 특수한 캡슐 같은 데 싸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슘으로 인해서 이 치즈의 지방들이 비노화 반응이 돼서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치즈 먹어도 별로 안 오르는데 버터는 그냥 유지방들이 다 깨져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올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유제품과 암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버터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전체 그냥 버터와 암의 관계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유제품과 전립선암과의 관계를 조사한 33개 코호트 연구 420만 명 조사했을 때 요거트 전립선암하고 관계 없었고요. 저지방 우유 관계 없었고요. 우유 100g 먹을 때마다 전립선암이 3% 예방됐고요. 치즈와 버터는 전립선암을 늘렸습니다. 유제품과 유방암과의 관계 36개 연구 101만 명을 메타 분석했습니다. 유제품 전체는 유방암을 5% 낮췄고요. 발효유, 치즈, 요거트는 폐경 후 유방암을 낮췄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은 폐경 전 유방암을 낮췄고요.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유방암을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한 거 아닙니다. 모든 유제품 안에서 버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연구 다 가져온 거고요. 제일 큰 거 위주로.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는 답을 예상했지만 정말 모르겠는, 정말 모르고 검색한 여러 지방들 사이의 비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잘된 논문이 2021년에 미 국립보건원 미국 은퇴자협회 코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코호트고 50에 71세 참가자 52만 명을 전향적 추적 관찰했고 2011년 말까지 16년간 관찰하면서 12만 9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고령자들을 16년간이나 관찰하니까 52만 명 중에 무려 13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조사를 한 거고, 여기서 딱 5가지 기름만 봤습니다. 버터, 마가린, 옥수수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이렇게 딱 5개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총 사망률 버터가 7% 늘려서 가장 높았고요. 마가린, 옥수수유, 카놀라, 올리브유 순이었습니다. 심혈관 사망률 버터가 8% 늘려서 가장 높았고요. 마가린, 옥수수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순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는 안 붙여놨지만 암 사망률도 버터가 1위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마가린보다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정말 마가린은 정말 나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가린이라는 것은 워낙에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것이 명확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연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법적인 규제를 때려가지고 마가린은 이제 트랜스 지방을 못 넣도록 규제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 벌써 정부 규제 없이도 선도적 기업들은 마가린의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있었고, 트랜스 지방을 안 만들고도 마가린이라는 고체 형태로 식물성 기름을 굳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는 FDA가 트랜스 지방을 의무 표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확연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FDA가 그라스 인증이라는, 먹어도 된다는 인증을 철회를 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트랜스 지방을 제로로 만들어라.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 나오는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한 식약처 규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중 소비자 마가린은 0.2g 이하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는
도매용 마가린 또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빵이나 도너츠나 케이크나 뭐 이런 걸 조사해봐도 지금 마가린은 트랜스지방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트랜스지방이 나와도 사실 그게 마가린에서 유리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랜스지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수입 과자 이런 데는 조금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가린은 언제 만든 마가린을 먹고 실험한 것인가 그 연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95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었고 2018년 이후로는 거의 제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방금 미국 은퇴배 코드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마가린 섭취량을 조사한 거거든요. 이 논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트랜스 지방이 15에서 21% 엄청나게 고트랜스 지방 함유 마가린도 썼고,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는 터브 소프트 마가린도 썼고, 그것이 좀 섞여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고트랜스 지방 마가린하고 저트랜스 지방 마가린하고 분리해서 해보니까 확실히 고트랜스 지방 마가린 쪽에서 치매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논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 연구는 반반 섞인 시절의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반 섞인 마가린 연구를 봤을 때는 버터가 더 해로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로 저에게 비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최신 연구도 또 하나 있습니다. 2025년에 하버드에 나온 자마 연구고 22만 명의 건강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33년간 추적 관찰했고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여러 지방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버터는 많이 먹을수록 총 사망이 15% 늘었고 식물성 기름은 많이 먹을수록 총 사망이 16% 낮았습니다. 버터를 많이 먹을수록 암 사망이 12% 늘었고요. 버터를 10g 먹을 걸 식물성 기름 식용유로 대체하면 총 사망이 17% 감소했습니다. 암 사망률도 17% 감소한 걸로 나왔다는 올해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관찰 연구 아니냐, 하버드 산업자원 로비로 만드는 연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버터와 올리브유를 비교한 임상대조 연구가 있습니다. 개입 연구. 2023년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에서 영국인 32명, 그 중에서 유럽 백인계 영국인 18명, 중국계 영국인이 14명, 건강한 남성입니다. 모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30ml, 버터 30g 이렇게 교차 대조로 임상 대조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버터를 숟가락으로 퍼먹은 건 아니고 하인즈 크림 야채 스프에 넣어 먹도록 했습니다.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뭐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죠. 이거 뭐 버터가 훨씬 더 많이 콜레스테롤 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임상 대조 연구 단 2주간 시행했는데 혈압이 올랐어요. 사실 혈압에 포화지방이 그렇게 영향이 큰가? 이거는 사실 소금만큼 결정적인 음식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주 먹었을 때는 118에 69였는데 버터를 먹으니까 122에 71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내렸고 버터는 내리지 못했고, 버터랑 올리브유 비교하면 올리브유가 훨씬 더 많이 내렸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올리브유 정도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마가린? 다른 지방 식용유 아까 뭐 카놀라유 뭐 몇 개만 가지고 한 게 버터가 어느 정도 위상이다 알 수 있느냐? 증거가 되느냐? 모든 지방, 아까 말한 우지, 돈지, 뭐 소기름, 돼지기름, 텔로라드부터 시작해서 뭐 코코넛 버터, 뭐 코코넛 오일 13종을 2018년 독일 인간 영양 연구소에서 각자 비교한 54개의 임상 대조 연구를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한 연구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전부 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 논문이나 허접한 논문 집어넣지 않았고요. 3주 이상 한 제대로 된 임상 대조 연구만 54편을 13종의 기름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 결과 홍화유, 홍화씨 기름, 저도 잘 모르는 기름인데 이게 LDL 콜레스테롤 가장 덜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등이었고 그 뒤에 유채유, 카놀라유죠. 해바라기유 뒤를 가장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 버터가 1등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 수치가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니라 버터가 진짜 LDL 콜레스테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올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버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지방이 거의 가장 많고 이 코코넛 오일 빼면 가장 많고 이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이 대부분은 또 중세지방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고 텔로라드 얘들도 많지만 일단 포화지방 양 자체가 적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 가장 LDL을 많이 올리는 14번, 16번 얘들이 버터가 유독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혹자는 모유에도 포화지방이 많지 않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유랑 비교해야 돼요. 모유에 포화지방이 건강하다는 걸 근거로 삼으려면 우유가 포화지방이 많아도 괜찮겠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버터는 아까 봤듯이 유제품 안에서도 우유랑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거든요. 당연하겠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르니까. 유지방 안에 포화지방 비율만 같은 거지 버터랑 우유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모유로 만든 버터 먹어도 괜찮지 않냐라는 임상 근거가 있으면 그거는 버터의 포화지방도 괜찮다는 근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유 지방은 버터랑 구성이 달라요. 이렇게 포화지방 비율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우유로 치면 유당, 유단백, 뭐 칼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유에 포함하면 괜찮지 않냐 정도는 그 정도의 근거로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버터랑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 안타깝게도 마가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가린하고 버터하고 누가 콜레스테롤 더 많이 올리는지 찾아보니까 2000년에 인간 영양센터 내과에서 텍사스 지역의 56가정 성인 92명과 어린이 134명을 모집해서 임상 교차 대조 연구, 빵에다가 버터 바르고 마가린 바르고 비교해서 먹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봤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버터를 먹다가 마가린을 먹으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11% 낮아졌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9%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든 성인이든 버터가 마가린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린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언제 만든 마가린인가. 그거를 알 필요도 없이 이 2000년 논문에는 이 마가린 안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를 해줬어요. 7.5%. 트랜스지방 7.5% 들은 마가린과 비교했을 때 버터는 콜레스테롤을 10% 정도 더 올렸다는 겁니다. 임상 대조 연구입니다. 관찰 연구가 아니고, 물론 콜레스테롤이 올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의 논문은 의미는 없습니다. 아이고 닥터 딩녀야, 지금 그 연구도 빵에 발라 먹은 거 아니냐, 탄수화물 들어가 있네, 버터만 먹으면 괜찮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탄고지를 하면서 버터를 다른 지방과 비교한 논문이 딱 한 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찾아냅니다. 2021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건강한 비비만 성인 24명 남녀 동일하게 무작위 교차 대조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탄고지, 고탄저지 식단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저탄고지 안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군이 버터와 팜스테아린. 팜스테아린이 뭐냐? 팜유의 고체 성분입니다. 무슨 쇼트닝 아이스크림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팜유도 우리가 마가린과 함께 최악의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고체 성분만 모은 겁니다. 얘는 도대체 얼마나 해로울까? 그 결과는 저탄고지 안에서는 버터가 팜스테아린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15.6 높았고, 고탄저지 안에서는 버터가 팜스테아린보다 9.2 높았습니다. 고탄저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버터 살짝 올렸고, 오히려 저탄고지에서 버터가 팜스테아린보다 LDL을 훨씬 더 많이 올렸습니다. HDL은 차이가 없었고요. 중성지방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버터보다 더 해로운 지방은 없나? 진짜 저도 미친 듯이 찾고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라도 찾으면 좋겠다. 명백하게 해로움이 입증된 고트랜스지방 마가린은 그러면 버터보다 LDL 콜레스테롤도 다만 더 올릴 수 있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고트랜스지방 마가린이라는 게 90년대에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옛날 연구를 이제는 찾아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트랜스지방을 먹이면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연구만 있지, 마가린의 트랜스지방 이런 연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찾다 보니까 오기로 찾은 게 2013년 미국립보건원 연구인데, 이게 뭐냐면 1966년에서 73년 사이에 호주 시드니에서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 30에서 59세 458명을 대상으로 고트랜스지방 마가린을 먹였더니 이때는 심혈관 사망이 늘더라. 1960년대 마가린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이것도 물론 버터랑 비교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조사했는데, 그나마 1960년대까지 가야 마가린이 해롭다는 연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터를 이길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나? 논문을 제가 더 이상 못 찾겠고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세계 트랜스 지방이 제거된 마가린 시대에 가장 해로운 지방은 버터냐?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꼭 버터라고 할 수는 없다, 셋 다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제일 해롭냐? 버터, 라드, 팜유 세 개가 3파전이다. 세 인공지능 다 동일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찾은 모든 논문은 버터보다 해로운 지방은 끝끝내 못 찾았고, 1960년대 마가린 빼고 버터와 교체해서 먹었을 때 대등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빵잼 콜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버터가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이 그 정도로 해롭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반대로 역으로 했고요. 해롭죠, 당연히. 정제 탄수화물 해롭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영상 보는 중에 아무도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먹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 버터는 옛날에 퇴출된 트랜스 지방만큼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면 퇴출이 돼야 맞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만큼 해로운 건 맞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버터는 최소한으로 줄이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버터 논문의 총 결론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논문들의 결과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버터는 다른 지방으로 대체해서 먹자. 이것이 오늘의 버터의, 어떻게 보면 뒤에 지방과 당뇨 남았지만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험삼아 가장 유익한 기름은 뭐냐 물어봤더니 역시 인공지능 3개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이렇게 세 가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보신 분 버터는 가급적이면 그 세 가지로 바꿔 먹자. 수백만 년이 지나고 다른 기름이 나오고 우리 몸이 진화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한 1만 년 안에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버터가 그러면 해로운 줄을 알겠다. 다른 지방 중에서는 가장 해롭다 알겠다. 그러면 당뇨하고 지방간은 좀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걸 올려도 얘는 조금 치료 효과가 없나? 버터는 특히 다른 지방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 건 지방간 질환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건강한 간이 지방간 질환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제 중성지방, 내장지방 쌓이고 지방간도 생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상태에서 어떤 지방들은 지방 간염으로 도리어 진행하는 그런 지방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방인지 다들 아시겠죠? 이게 지방 간염이 되면 이게 진행하게 되면 간경변, 간세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장내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 LPS라는 세균 독소가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근데 이거를 어떤 지방이 간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균독 LPS를 식이지방이 감싸가지고 카일로마이크론을 태워가지고 트로이 목마처럼 장벽을 뚫고 혈관을 지나서 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빵, 버터, 달콤한 잼을 먹었더니 세균 독소 LPS가 상승하고 염증이 올라갔다. 어떤 연구에서는 버터와 빵을 먹었더니 내독소증이 유발됐다. 어떤 연구에서는 포화지방 70%, 불포화지방 28%로 돼 있는 이 크림이 식후 내독소 LPS 수치를 올렸다. 이거는 지방 간염을 측정한 건 아닙니다. 간경변을 측정한 건 아닙니다. 관찰 연구는 아니지만 기전적인 근거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빵을 같이 먹었지만 저자들은 핵심은 버터의 포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버터의 포화지방이 어쨌든 LPS 내독소 수치를 올리는 건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염증 스위치인 NF-kappaB도 올리브유보다 버터에서 훨씬 더 염증 스위치가 높게 켜졌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꼭 저탄고지를 해야만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운동하고 칼로리 줄이고 해도 치료가 돼요. 근데 지방간을 저탄고지로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버터보다는 올리브유가 나은 선택지다. 버터는 LPS 내독소증을 높이기 때문에 지방 간염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고 올리브유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방간과 버터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 버터와 당뇨입니다. 버터가 당뇨에 좋냐? 이거는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비당뇨인이 버터를 많이 먹고 이형 당뇨를 얼마나 진행할 거냐 또는 예방될 거냐 하는 질문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뇨 환자에서 버터를 퍼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긴 하죠. 세 번째는 나중에 당뇨 환자분이 버터를 많이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하고 사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세 가지 물음이 전부 다 버터가 당뇨에 좋냐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봐야 버터가 당뇨에 좋다 안 좋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버터를 먹으면 당뇨 예방이 되냐? 아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코호트 연구 메타보석 20만 명을 메타보석에서 비당뇨인이 하루에 버터 한 숟가락씩 뜰 때마다 당뇨로 진행할 확률을 4% 줄여줍니다. 100명 당뇨 걸릴 거 96명만 걸린다는 거죠. 2번, 당뇨에서 혈당 변화. 딱 우리가 제일 궁금한 인슐린 양성이 올라간 2형 당뇨에서 버터를 생으로 퍼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줄어든가, 이런 연구 있으면 딱 좋겠지만 그런 연구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제가 어쨌든 버터를 먹고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연구를 싹 다 끌고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증후 환자에서 있더라고요. 건강식 기버터. 정말 이거면 확실히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우르미아에서 대사증후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정제버터, 기버터를 하루에 3에서 8회 유튜브에 유행하는 그분들이 먹으라고 하는 그 정도죠. 딱 기버터 3에서 8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후에는 동일한 양을 카놀라유로 바꿔서 먹어봐라 해봤더니 공복혈당이 103.5에서 97.9로 떨어졌습니다. 기버터 먹으면 103.5였는데 카놀라유 먹으니까 97.9로 떨어진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되겠고요. 자, 저거는 공복혈당이잖아. 버터 먹으면 식후혈당 쫙 떨어지는데 아쉽게도 2형 당뇨 없었고 1형 당뇨에서 고혈당 시기 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먹었을 때 혈당이랑 버터 먹었을 때 혈당이랑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 그래프도 진심으로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까만 동그라미가 고당 저지고요. 흰 네모가 고당 버터입니다. 고당 고지죠. 흰 동그라미가 고당 올리브유입니다. 고당 고지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이 정도인데 버터를 먹으니까 더 오르더라고요, 혈당이. 물론 1형 당뇨긴 합니다. 인슐린 장성과 무관한 1형 당뇨긴 하지만 어쨌든 충격적이죠. 자, 올리브유는 가장 낮았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났고요. 자, 저거는 고당 고지 아니냐, 고탄 고지 아니냐, 결국 빵이랑 먹으니까 저래 된 거 아니냐. 자, 저당 고지도 있었습니다. 당이 워낙 낮다 보니까 통계적인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버터가 가장 당이 높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거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형 당뇨 아까 고혈당 시기에서 버터 먹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니까 GLP-1 우리 위고땡 성분. 제가 지난 올리브유 시간에 올리브유 2숟가락 퍼먹는 게 위고땡의 효과가 날 거냐? 잡기름한테도 지고 유청 단백질한테도 지고 MCT 오일한테도 진다. 올리브유 먹어도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모든 기름에게 지는 올리브유가 버터는 이기더라고요. 버터와 비교하면 올리브유는 위고땡 성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일형 당뇨였긴 하지만. 자, 마지막 세 번째, 당뇨 환자에서 버터를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과 사망이 어떻게 되나? 아쉽게도 딱 당뇨 환자에서 버터를 먹었을 때 이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일단 아까 일형 당뇨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을 때보다 버터를 먹으니까 내비 기능이 악화됐다, 그런 연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간호사 건강연구 의료 전문가 추진 연구, 이거 굉장히 유명한 코드거든요. 굉장히 대규모 코드에서 이형 당뇨만 따로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버터가 나오진 않고 동물성 포화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성 포화지방이 뭐냐? 치즈, 전지유 같은 유제품, 삼겹살, 가공육 같은 적색육, 버터라드 같은 고체지방, 케이크, 쿠키 같은 가공식품이 동물성 지방이라고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이형 당뇨 11,000명 코드에서 이런 종류의 동물성 포화지방을 칼로리의 2%만 다가불포화지방으로 오메가3, 오메가6입니다. 뭐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들기름 이런 걸로 바꾸면 심혈관 사망이 13% 줄어들고 총 사망이 1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동물성 포화지방 4g만 식용유로 바꾸면 심혈관 사망이 13%, 총 사망이 12%, 당뇨 환자에서 줄었다는 거고요. 2014년 독일 인간영양연구소 역학과에서 에피코호트에 참여된 확진 당뇨 환자 6,300명과 비당뇨인 25만 8천 명,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훨씬 적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게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당뇨 환자에서 식물성 기름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3% 줄었는데 버터와 마가린을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5% 늘었다. 이 경향은 비당뇨인에서도 유지가 됐지만 그 경향의 정도가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버터와 마가린을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연구가 조사된 기간이 19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마가린이니까 이거는 해로운 마가린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에 해로운 게 들어있으니까 버터와 마가린 이렇게 묶어놓으면 버터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마가린 때문이 솔직히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버터와 마가린을 많이 먹으면 이형 당뇨에서 총 사망률이 늘었고 그거는 비당뇨인보다 그 경향이 컸다는 거죠. 당뇨 환자에서 버터가 더 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분야로 버터가 당뇨에 좋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비당뇨인에서 버터를 하루에 14g 섭취할수록 당뇨가 4% 예방된다. 예방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버터에 따른 혈당을 보면 대사증후 환자에서 기버터 먹다가 카놀라를 바꾸니까 공복혈당이 떨어졌다. 일형 당뇨 환자에서 고당 시기 중에 버터를 먹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바꾸니까 식후혈당이 떨어졌다. 혈당 연구는 그렇고요. 버터에 따른 심혈관 사망 보시면 일형 당뇨에서 버터 먹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바꾸니까 내피 기능이 향상됐다. 당뇨 환자에서 동물성 포화지방 에너지의 2%를 다가불포로 바꾸면 심혈관 사망 13%, 총 사망이 12% 감소한다. 당뇨 환자에서 버터 마가린 섭취량이 늘수록 총 사망률이 높았고 이는 일반인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경향이었다. 이렇게 당뇨와 버터는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논문에 이렇게 6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터가 당뇨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 하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모든 논문 6개 결과였고요. 자, 다 끝났고요. 제가 뭐 LDL 콜레스테롤 얘기는 최대한 안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안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얘기들이 콜레스테롤 오르는 걸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윤성민 선수 영상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높은 분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오픈하셨고 가족사도 얘기를 하셨고, 최신 저탄고지와 심혈관 관계 연구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 소개해드리면 202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국인을 조사한 겁니다. 바이오뱅크 코호트 연구, 305명의 저탄고지 식사를 하는 분과 1200명의 일반식을 하는 분의 심혈관 질환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저탄고지 이제 기준은 이렇게 지방이 45% 이상 이런 걸 기준을 잡았고요. 콜레스테롤에 관계없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정해도 심혈관 질환이 늘었습니다. 저탄고지군에서. 그게 2.18배 높았다는 거죠. 일반식 하면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저탄고지를 하면 심혈관 질환이 쭉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할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분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자연식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거는 뭐 콜레스테롤 올라도 괜찮은 거다. 심혈관 질환 괜찮다. 이런 논문을 슬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습니다. 그 논문을 풀로 읽었지요. 이 논문인데 포화지방을 먹더라도 자연식으로 먹으면 괜찮다. 가공식품만 아니면 된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있는
버터만 아니면 된다. 심혈관 질환 괜찮더라. 이런 논문이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식의 예시로도 전지 요거트, 치즈, 발효유, 적정량의 비가공 적색육, 다크 초콜릿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버터는 없었습니다. 이 논문 맨 끝에 후원을 받은 기업들이 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유제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덴마크 최대 유제품, 제가 모르는 회사지만 뭐 이런 회사가 있었고, 미국 유제품 산업협회, 미국 육류 산업협회, 이탈리아 페레로로시에 초콜릿, 네슬레, 아지노모토,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원을 받아서 쓰여진 논문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논문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학 논문들이 후원을 받지 않으면 못 쓰는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뭐 약을 공급을 받아야 뭐 임상시험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받았다고 논문이 가치가 없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니긴 합니다. 아닌데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후원을 받은 논문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 논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후원받은 논문과 후원받지 않은 논문의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 나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버터가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집에 버터 싹 치우고 올리브유로 바꿔 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퇴출돼야 될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최선으로 줄여 먹고 데쳐서 먹으면 좋고, 뭐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호로 조금 먹을 수 있고, 설탕, 뭐 콜라, 잼 이런 것처럼 좀 줄여 먹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고, LDL 콜레스테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걸 빼더라도 모든 논문은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결론에서 벗어난 논문은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몇 시간을 피를 토해가면서 몇 주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한 몇백 편의 논문을 읽고 결과를 말씀드려도 안 믿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거 제가 설명한 구조상 저탄고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콜레스테롤 높다 그런 얘기에 중점을 둔 것도 아니고, 버터를 먹고 심혈관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당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누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환자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살이 빠지고 변비가 좋아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환자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영상을 제작하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대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